예, 이번 영상은요, 해고의 종류와 그 종류를 구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고 하면은 다 같은 해고인 줄 아는데 노동법상 해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정리해고가 있어요. 이 정리해고는 회사 측 사유로 인한 해고입니다. 즉 회사가 힘들어져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도 하는데 회사가 힘들어져서 혹은 새로운 신기술 같은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부 직원들을 내보내야 될 때 어쨌든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내보내는 것들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징계해고, 통상해고인데 이 두 개는 둘 다 근로자에 의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통상해고는 보통 일반해고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근로자의 행태로 인해서,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는 근로자의 신상에 의해서, 신상에 발생한 일신상의 사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해고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려서 예컨대 시력을 잃었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일시킬 수 없잖아요. 그 일신상의 사유,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제대로 근로제공을 못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근로자가 갑자기 횟가닥 해가지고 제대로 출근을 안 한다. 무단결근을 계속한다. 이래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로제공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리고 근로제공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해고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행태상의 사유는 노사 간의 신뢰를 대단히 저해시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 예컨대 근로자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그냥 유죄가 나와버렸다. 이래버리면 더 이상 그런 직원을 근로자로서 믿고 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통상해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징계해고는 뭐냐?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는 아니고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성범죄 이런 거는 징계해고에도 해당돼요. 그다음에 근로자가 뭐 예컨대 밖에서 누구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과자가 됐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 내에서 근로자가 누굴 때렸다. 아니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명예훼손을 했다. 아니면 고객이랑 싸웠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회사 내 질서 위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대표적인 징계해고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해고의 종류를 따지는 이유는 뭐냐? 그 해고가 정당한지를 따지고 들 때 해고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징계해고가 됐다면 징계해고는 일단 그 사유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벌을 주는 거고 벌을 줄 때는 우리나라 형법의 대원칙, 재형 법정주의가 이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재와 형벌은 미리 정해야 된다. 그게 바로 법정주의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열되지 않은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로서 그거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소지가 큽니다. 물론 대다수 징계해고 사유들은 맨 마지막에 기타 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 그래서 그 위에 나열된 것들과 비슷하면은 또 징계해고가 된다는 건데 이때 굉장히 많이 비슷해야 돼요. 뜬금없는 다른 사유 가지고는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통상해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신뢰가 깨지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될 때. 근데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상해고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무단결근하거나 좀 전에 설명한 대로 근로자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제대로 출근을 못하거나. 근데 신뢰가 깨졌다. 이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예컨대 성범죄 같은 경우는 신뢰가 깨졌다고 볼 소지도 크죠. 하지만 근로자가 밖에서 그냥 술 먹고 티격태격 하다가 간단한 아주 가벼운 폭행에 휘말렸다. 이걸 가지고 꼭 근로자 노사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통상해고는 주로 일신상의 사유로 많이 하고 그 행태상의 사유는 주로 징계해고를 합니다. 행태상의 사유로도 통상해고가 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많이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징계해고는 재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그 사유들이 나열돼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통상해고는 나열돼 있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하다는 게 징계해고와 통상해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정리해고는 요건이 뭐냐?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진짜 힘드냐. 그리고 그 근로자를 내보내야 될 때 내보낼 근로자를 합리적으로 잘 뽑았느냐. 예컨대 뭐 홀로 사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 중에는 아무래도 혼자 사는 근로자를 내보내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사가 잘 합리적으로 정해야 되고, 무엇보다 그 해고를 하려는 날짜로부터 50일 이전에, 최소 50일 이전에 그 회사에 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랑, 해고의 대상 등에 대해서 회사가 굉장히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에,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요건을 어기면 정리해고, 그 정리해고는 또 부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설명하느냐. 좋은 주말에 해고를 당할 때 어떤 해고인지를 분명히 통보를 받고 나오세요. 해고를 할 때는, 모든 해고를 할 때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의 그 시기를 서면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해고면 정리해고, 통상해고면 통상해고, 뭐 징계해고면 징계해고를 써달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안 써갖고 나오면 나중에 회사가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징계해고 같은 경우에 관련 절차들이 사규에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가 징계해고 해놓고 깜빡하고 그 절차를 안 지킨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뭐 며칠 전까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 해고는 부당한데, 회사들 중에 보면은, 실무에서 보면은 이 징계해고라고 통지서에 쓰지 않은 경우엔 통상해고라고 갑자기 획가닥 바꿔버려요. 그리고선 우리는 통상해고 한 거니까 절차는 필요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고를 당할 때는 어떤 종류의 해고인지 꼭 그 해고 사유, 그 해고 통지서에 받아갖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해고가 된 경우에 이게 해고인지 아닌지, 해고인지 예컨대 합의 해지인지 권고사직인지, 이런 것들이 다툼이 있을 경우인데,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일단 이게 해고가 맞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해고의 종류도 근로자가 입증해야 되고, 그러면 회사는 뭘 입증하느냐? 그 해고가 정당했다, 그걸 입증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입증 책임은 나눠져요. 그래서 근로자가 만약 해고인 걸 입증하지 못했다, 예컨대 근로자는 해고라고 하는데 회사는 자진 사퇴 내지는 합의 해지라고 주장할 경우에 근로자가 해고인 걸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입증을 못했으니까 근로자가 그 불이익을 지기 때문에 그 부당해고 후재인청에서 근로자는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해고는 정리해고, 징계해고, 통상해고로 나눠지고, 해고 당할 땐 이 중에 어떤 건지 꼭 해고 통지서에 적어 갖고 나오시라는 거, 회사에 적어달라고 얘기해서 나오시고, 그다음에 참고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란 것도 있죠. 이건 뭐냐면은요, 해고가 아니에요. 일단 이건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의 일종입니다. 회사가 예컨대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50세 이상 직원들 중에 퇴직금 더 줄 테니까 사직할 사람들은 신청하세요 라고 공지를 띄웁니다. 그러면 사직할 사람들이 퇴직금 더 준대, 그냥 나가자, 그래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회사가 거기에 신청한 자들에 대해서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희망퇴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가 50세 이상 사람들은 희망퇴직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게 민법상 청약의 유인입니다. 청약의 유인. 계약을 하라고 유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나 이제 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직서 내는 사람들이 바로 청약을 한 겁니다. 즉 계약하자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직서를 회사가 받고, 네, 사표 수리됐습니다, 퇴직금 더 줄 테니까 나가세요라는 게 바로 승낙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일종의 합의 해지입니다.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그래서 이거는 일단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로서 싸우질 못해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해서 회사를 나오고 나면, 단 이거는 있어요. 일반적인 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은 함부로 그거를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철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서. 하지만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이 원칙을
정리해고에서는 대법원이 바꿨어요. 그래서 정리해고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직서 내는 건 아까 제가 청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리해고에 있어서만큼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희망퇴직이요. 제가 말을 지금 실수했어요.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에서 근로자가 회사가 희망퇴직 명예퇴직 하실 분들은 신청서 내세요. 그럴 경우에 그거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랬고 근로자가 사직서 내는 건 청약이라고 그랬죠. 그럼 민법에 의하면 이 사직서 내고 나서 상당한 기간은 걸 철회할 수 없지만 대법원에 의하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단 언제까지?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한 다음에 사직서 수리됐습니다라는 통보를 해서 근로자가 그걸 받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사직서 낸 걸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사직서를 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회사에 더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회사로부터 사표 수리됐다는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영상이 길긴 한데 해고랑 그 희망퇴직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해고나 희망퇴직에 대해서 좀 종류도 알고 요건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싸우기가 편하고 그리고 나오기 전에 해고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각종 주장을 펼 수 있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